네, 계속해서 우리가 신호에 대해서 좀 봤었잖아요. 이제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호미 시스템에서 배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볼 텐데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신호미 시스템 부분에서 다시 공부하시면서 보고 직접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따라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통신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들만 결과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이런 함수의 연산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XT라는 인풋 시그널이 들어와서 YT라는 아웃풋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XT의 T라는 연산, 그리고 보통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뭐 H라는 연산을 많이 사용했죠. 뭐 H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XT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보통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T라는 함수를 통신 시스템에서는 책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에 t로 이렇게 해주면 이 xt라는 함수 시그널을 갖다가 연산 처리해 가지고요. 뭐 앞에서 배웠던 뭐 타임 시프팅, 그리고 타임 스케일링, 뭐 아니면 뭐 타임 리버설, 앰플리튜드 스케일링 더하고 빼고 뭐 그런 걸 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런 시스템 T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을 먼저 정리할 수 있고요. 리니어냐 아니면 넌 리니어 시스템이냐 구분하는 거.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어떤 리니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알파에 우리가 x1t를 했을 때 x1t 더하기 베타의 x2t 이렇게 입력 시그널을 어떤 선형합이죠. 선형합, 가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알파 배해주고 베타 배해주고 두 개를 합한 거, 이런 걸 가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중합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통과시켰을 때 그거의 아웃풋이 x1t와 x2t의 각각의 아웃풋에다가 y1t, y2t가 되겠죠. 그게 각각의 x1t, x2t의 아웃풋인데 그놈의 동일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는 넌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리니어한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합 형태가 그대로 아웃풋에서도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전체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넌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타임 베링 시스템. 타임 베링이냐 아니면 타임 인베리언트냐라고 했고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고요.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를 하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뭐냐? 우리가 어떤 신호를 t0만큼 타임 시프트해서 시스템에 넣었더니 그거의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죠? xt를 넣었을 때 아웃풋 yt에다가 동일하게 t0만큼 시프트된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니어한 시스템을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리니어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고, 요거의 결과값이 만약에 타임 베링이 얘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땐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한 시스템은 그림 2.28에 주어져 있고요. 2.28에 설명이 주어져 있고요. 이런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그림 2.29에 여러분들 그 설명을 갖다가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코절 그리고 넌 코절인데요. 코절 시스템, 인과적이냐 인과적이지 않느냐, 코절 대 넌 코절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이 시스템을 주로 보게 되죠.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LTI 시스템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 통신 시스템에서도 주로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적이냐 인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 2.30이 주어져 있고요. 그림 2.30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xt 값이 0이 된다. 언제 t 값이 t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의 결과도 yt 값이 똑같이 t0 값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0이 되면 t가 t0보다 작을 때 0이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커절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yt가 아웃풋이죠. 아웃풋의 현재 값이 t0 값이 만약에 어떤 값보다 t0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 t0인 지점에서 현재 값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값이 인풋에 과거나 현재만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커절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스템, 즉 현재 나오는 아웃풋 값이 인풋 값에 인풋 들어오는 값에 미래 값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다 넌커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현재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인풋의 미래 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다 비인과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시스템의 이제 분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들, 시스템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특징들 중에서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라고 할 수 있고요. 언스테이블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한 경우는 어떤 걸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하죠? 우리가 인풋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의 최대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어떤 한정되어 있을 때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데 그랬을 때 아웃풋에서도 만약에 나오는 시그널의 매그니튜드가 발산하지 않는다. 한정돼 있다 그러면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보 스테이블이란 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비보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즉 xt가 우리가 xt의 절대값이 어떤 특정한 값, 바운디드 된 값을 가지는 거죠. x의 바운디드 된 값, 어떤 위아래로 바운디드 된 값을 가질 때 무한대가 아닌 값을 가졌다고 했을 때 yt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yt도 그 값이 얼마째가 되든 상관은 없지만 어떤 바운디드 된 값으로 무한대가 아닌 값으로 바운드가 돼서 발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 값에서 무한대 값이 피크 값이 나오는 그런 값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값이 딱 들어와 버리면 yt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xt 값이 무한대가 아닌 이렇게 한정된 값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yt가 만약에 발산하게 된다, 그러면 언스테이블한 경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운드가 또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비보 스테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줄여서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에 대한 정의로 스테이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보 스테이블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 중에서도 또 중요한 특징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특별하게 뽑아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LTI 시스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LTI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LTI 시스템은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특성들을 아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만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TI 시스템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인풋의 시그널에 대해서 아웃풋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 조합들을 다 설명을 해야지 이 시스템이 사실은 정의가 되는 것인데,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런트한 시스템에서는 그 모든 인풋 시그널에 대한 아웃풋 시그널을 다 조합을 더 대응을 다 살펴볼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된다 그랬죠? 인풋 시그널에다가 임펄스 시그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렇죠? 유닛 임펄스 시그널 0에서 무한대의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적분 많으면 1이 되는 거, 그 시그널을 넣었을 때 아웃풋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임펄스 리스폰스 HT를 우리가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다. 임펄스를 시스템에 넣었을 때 아웃풋이다라고 하고, 얘를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정의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정의하고요. 얘만 알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얘만 알게 되면 얘가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시스템 T라는 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임펄스의 아웃풋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시그널 XT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모두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웃풋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웃풋 YT라는 거는, YT라는 게 뭐가 된다는 거죠? 이 YT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YT를 우리가 여기다 쓰죠. YT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HT와 XT의 컨볼루션으로 정의할 수 있게 돼요.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 컨볼루션이란 연산, 두 개의 함수의 연산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 HT를 둘 다 타우라는 새로운 변수 축으로 X축을 T축이었는데 T축에서 타우축으로 다 바꿔줍니다. X 타우로 바꾸고요. H도 H 타우로 바꿔주고, H 타우로 바꿔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타우로 바꿔주고, 타우에서 그리고 타임 리버설에서 마이너스 타우로 또 바꿔줘요. 마이너스 타우 바꿔준 다음에 T만큼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적분해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합니다.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하고, 이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컨볼루션의 정의고요. 이게 컨볼루션이라고 연산이고요. 컨볼루션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합니다. 디스크릿 버전으로는 컨볼루션 우리가 컨볼루션 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컨볼루션 썸으로 표현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럴이라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한 연산에서는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되니까 결국에 YT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인풋 아웃풋의 관계로 주어지는 건데 결국에 그 연산인데, 이 시스템 연산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죠? 인풋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항상 표현이 돼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래 인풋 시그널에 대한 아웃풋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LTI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었죠. 컨볼루션 프로퍼티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T 컨볼루션 HT를 해준 것은 뭐랑 똑같다? HT 컨볼루션 XT 해준 것과 동일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또 뭐가 주어지느냐? 마치 곱하기처럼 우리가 XT 순서가 XT 컨볼루션 H1T 해서 두 개를 먼저 해주고요. 가로를 묶어주고 뒤에 H2T가 붙었다. 순서대로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시스템 하나를 넣고 그 다음 시스템이 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H1이라는 시스템, H2라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진 시스템 직렬로 연결됐을 때 XT가 들어갔을 때 그거의 결과가 XT의 컨볼루션에 H1T 컨볼루션 H2T가 먼저 연산된 거를 컨볼루션을 해준 임펄스 리스폰스 결과들이 XT랑 컨볼루션 돼서 똑같다. 이런 결과가 만족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XT 컨볼루션 H1T, H2T의 합으로 표현되는 이런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 곱하기처럼 두 개가 따로따로 연산이 컨볼루션 연산이 취해진 이후에 더한 것과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XT의 컨볼루션 H2T 이렇게 세 개의 이런 특징적인 연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LTI 시스템에서 이 컨볼루션 연산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인테그랄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연습하는 것이 예제 2.4와 2.5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2.4, 예제 2.5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노트 필기 숙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 2.5를 여기다가 쭉 푸시고요. 책에 푸는 방법이 잘 나와 있죠? 그 부분들 쭉 보시고 이해를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질의응답 통해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 푸는 방법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 푸셨나요? 다 풀어보셨나요? 네, 멈추시고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풀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토션리스 트랜스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손실이 없으려면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라는 결과인데요. 손실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들어간 시그널이 그대로 나와야지 손실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YT 시그널이 우리가 수신 시그널이고 XT가 통신 시그널이다 하면 YT가 XT랑 그냥 똑같으면 되죠. 똑같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 딜레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정보의 로스가 없이 들어오려면 왜곡이 없이 들어오려면 XT라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XT라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시간축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가 뭐 전체적으로 상수배가 되는 정도는 우리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정보를 갖다 디텍션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아이디얼하게는 XT가 똑같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왜곡이 없다라고 하면 왜곡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XT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상수배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K배의 상수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딜레이는 괜찮겠죠. 딜레이 정도 되는 거는 왜곡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타임 딜레이가 어떤 통신 시스템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T라는 시그널을 받을 때 이렇게 상수배하고 딜레이가 있는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얘를 동시에 표현하면 XT가 입력됐을 때 이렇게 딜레이 되는 시스템이 결국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임펄스의 t-t0만큼 간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게 되겠죠. t0만큼 간 임펄스를 넣었을 때 t0만큼 시프트 된 놈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주어져서 yt가 주어질 겁니다. 요게 이제 ht가 되겠죠. 여기서 들어가는 요 모양이 ht가 될 거예요. ht가 이렇게 상수배 임펄스 값이 시프트된 형태의 이런 형태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설계가 되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yt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yt는
XT와 HT의 컨볼루션이겠죠. 그죠? LTI 시스템 가정했으니까 컨볼루션으로 주어지고요. 얘랑 얘 컨볼루션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임펄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시그널과의 컨볼루션이 그냥 그 시프트단 그 값으로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KXT-T0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아웃풋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풋 시그널에 상수배하고 시프트하고 타임 시프트하고 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은 없죠. XT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판별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걸 매그니튜드 변화라든지 프리퀀시 변화라든지 그런 값들을 아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스토션 리스 트랜스미션 채널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배 타임 딜레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노비 시스템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입니다. 코릴레이션 펑션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코릴레이션 어떤 두 개의 시그널을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시그널을 비교할 때, 두 개의 펑션을 비교할 때 우리가 코릴레이션 펑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앞에서 배웠던 랜덤 시그널하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정의하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시그널에서는 기대값,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값을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서는 정의되는 거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펑션을 먼저 정의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Rxy의 두 개의 시그널에 대해서 타오만큼의 변수를 가지고 정의가 되고요. 어떻게 정의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에 우리가 t 거기에 컨주게이 시그널이고요. xt가 우리가 복소수 시그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컨주게이트를 시키고요. 컨주게이트는 뭐죠? 복소수 시그널의 허수부의 허수부만 바꿔준 시그널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로 바꿔준 시그널 얘기하고 부호를 바꿔준 거고요. 그다음 타오만큼 타임 시프트한 값을 갖다가 yt 플러스 타오를 곱해서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모두 그 두 개 곱한 시그널을 적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xt하고 yt가 타오만큼 이동했을 때 두 개의 시그널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xt하고 yt가 우리가 어떤 에너지 시그널이다 라고 했을 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형태가 yt가 만약 xt라고 하면 xt에다가 xt 또 곱한 형태니까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전체를 다 적분해 준 거니까 여기 에너지 꼴이잖아요. 에너지랑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안 되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우리가 파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의할 수가 없겠죠.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고요.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다르게도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역시 t를 넣어서 라지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에다가 2분의 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데 그걸 t로 시간으로 나눠준 거. 에브리지 파워가 얘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구해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 시그널의 경우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시그널 yt 대신에 이제 만약 xt랑 xt가 되는데 우리가 두 개 곱하고 적분한 시그널을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역시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y 대신에 x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r에 x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 되냐면 y 대신에 x 집어넣은 걸로 xt의
콘주게이트의 xt 플러스의 타워만큼 이동된 거 dt 해준 거 요거는 어디서 정의된다고요? 네, xt가 에너지 시그널일 때 정의가 되겠죠. 에너지 시그널로 할 때 정의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rx의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역시 t를 넣어서 t로 나눠준 값으로 우리가 평균 파워를 생각해서 마이너스 2분의 t 평균 파워는 아니고 평균 파워 형태죠. 평균 파워의 형태로 컨주게 xt의 플러스 타우 dt 얘가 이제 파워 시그널이 되겠죠. 얘가 왜 파워 형태고 얘가 왜 에너지 형태냐, 타우가 0일 때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면 xt의 xt 컨주게이트의 xt 곱한 것이 xt의 매그니튜드잖아요. 매그니튜드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t하고 x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적분해서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파워고 얘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어떻게 되죠? 이 특성이 첫 번째가 특성이 프로퍼티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의 프로퍼티를 보시면 rx 타우가 첫 번째 우리가 대칭적이에요. rx의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타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이 우리가 rx의 0을 집어넣으면 두 가지인데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rx 0일 때 어떻게 되죠?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는 0 집어넣으면 xt의 컨주게이트의 xt 곱한 거니까 xt의 절대값의 제곱이고 그러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 파워 시그널이다 그러면 rx의 제로값은 파워가 되겠죠. 에버리지 파워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rx의 타워 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rx의 타워 값의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매그니튜드는 항상 rx의 0일 때가 가장 크게 돼요. rx의 0일 때가 두 개 시그널이 가장 비슷하게 되겠죠.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 시그널이 가장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는 것들이 뒤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 또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 오늘 좀 예제 푸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제 2.6, 예제 2.6, 예제 2.7, 예제 2.8까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이 노트에다가 적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 스캔해서 제출할 때 직접 푼 걸 갖다가 같이 제출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필기 과제의 점수로 인정이 되니까요. 요거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뭐가 지금 부족한가 요 풀어보시다 보면 여기 적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예제 푸는 걸 해보시면 적분 푸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호에 시프트 하는 거, 곱하고 연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부딪혀서 한번 뭐가 지금 본인이 모르는 건지 그걸 분명히 짚고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아니면은 적분하는 부분들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그런 적분 내용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꼼꼼히 그 부분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시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챕터 2에서 나가는 부분들 다 봤고요. 챕터 2에 대해서 쭉 다 봤고 이 내용들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들을 시노미 시스템 기반에서 다시 복습하면서 그렇게 통신 시스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